안녕하세요. 서혜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선웅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2025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 저희가 연초에 항상 하는 게 있죠. 그쵸. 연초에는 항상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노동관계 법령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싹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미리 확인해놓지 않으면 시행일 이후에 혼란스럽거나 의도치 않게 법 위반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빨리 봐야 되겠는데요. 당장 알려주시죠. 우선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었죠. 네,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는데요. 이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주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해서는 의사 진단 하에 임신 전체 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는 기존에는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중 최초 1일은 유급이었는데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연간 6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유급인 2일에 대한 급여는 지원받을 수 있고요. 법 시행 전에 이미 3일의 휴가를 사용했거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숙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거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산모와 신생아를 한 달 정도 돌볼 수 있도록 현행 유급 10일에서 유급 20일로 변경이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20일 최대 약 160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에 따라 3번을 분할해서 쓸 수 있고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청구로 청구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래 부모가 각각 1년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나나요? 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분할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지원급여 수준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사용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자녀 연령도 만 7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늘어나고 최소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되어서 한 달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이 개정되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더라도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1일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엔 재직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없었다가 2024년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재직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명당 공개 체불 사업주의 출국 금지, 체불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고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와 관련한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변경사항도 한번 볼까요? 네, 올해부터 4월 28일이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은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애 대상에 폭염, 한파,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애도 추가됩니다. 추후에 폭염, 한파와 관련한 구체적 보호 조치가 어떤 방안들이 마련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롭게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네, 꽤 많은 내용들이 있었네요. 재개정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